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간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만 잘 보내시면 또 연휴죠. 자, 오늘 양도로의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양도행위는 오늘까지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자, 한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죠. 그럼 수용 방식은 보상금 받고 떠나, 그게 수용이고, 환지 방식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정전 토지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받겠다. 환지. 그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용어가 환지처분이에요. 도시개발법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 누가 사업 시행자가 공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구역 안에 사업을 해서 이제 옛날 토지 받아가지고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 종전에 농사 짓고 있는 이를테면 전답 농지를 받아갖고 대지로 사업을 해서 대지로 바뀐 토지를 원래 땅 소유자한테 되돌려줘야죠. 그걸 환지처분, 되돌려주는 거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는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땅의 일부를 환지받을 토지 일부를 떼어서 그걸 뭘로 공사비로 메꾼다. 그런 토지를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행위는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공익사업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전답, 이와 같은 농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대지 등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익사업하기 전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이 바뀌어서 대지로 되돌려 줄 수도 있죠. 또는 두 번째는 면적이 종전에는 200평, 약 662제곱미터 이렇게 만약에 200평을 줬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 받을 때는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메꾸고 나머지만 받았어요. 그래서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만 받았다. 가격으로 말할 때는 같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하기 전에는 100번지 땅이었는데 지목이 공사가 끝난 후에는 번지수가 바뀌어 101번지 토지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면서 일부 공사비로 메꾸거나 그리고 번지수가 바뀐 그런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고 되돌려받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나오면 양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의 뜻이 뭐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계약할 때 등기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은 해주지만 매매가 아니라 이것은 갚을 때까지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다. 이게 양도담보죠. 이렇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만기에 가서 약속된 날짜에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변제할 수 없어서 담보물건으로 메꿨다. 그런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자, 채권자가 금전을 채무자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채무자는 돈을 빌려왔죠. 그래서 채무자 변제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가 요구를 합니다. 너한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갚을 때까지만 담보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계약서 작성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요때 요 1번, 2번 요 행위는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요때 2번의 경우 있죠.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만기에 가서 성환할 날짜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서
담보물건으로 대신 메꾸겠다. 그럴 때를 양도로 보는데 우리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만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보했다, 충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이 목적물을 담보물건을 변제, 갚는 데 메꿨다.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 이 물건을 양도한 걸로 본다. 아까 2번 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매매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그걸로 메꿨다, 변제, 충당, 그때는 양도.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이 담보물건을 타인에게 제3자한테 환가 처분할 수도 있어요. 환가 처분이 뭐예요? 현재 가치로 처분했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환가 처분을 했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3번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아니면 환가 처분했다 이럴 때는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은 이거죠. 같이 정리하면 갑이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담보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이것은 채무 매매가 아니라 갚을 때까지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계약서 체결을 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있었죠. 약속된 날짜, 갚을 날짜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아니면 제3자한테 환가 처분했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는 거. 이번에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동 등기했던 걸 지분 변동 없이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몇 번 분할하든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림 볼까요? 공동 소유 토지를 갑과 을이 50% 지분이 똑같이 이 100평의 땅을 공동 등기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 등기한 토지를 두 필지를 나눠야 하나의 토지를 둘로 50평 잘라서 갑하고 을이 절반 또 갑하고 을하고 절반 이렇게 분할하는 건 지분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 절반 자른 요 토지를 또다시 둘로 나눠요. 그래서 또 다시 25 이렇게 25% 나눴다. 그때도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결론은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거나 분할했다가 둘 이상의 토지로 다시 재분할하더라도 지분 변동이 없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법원 판례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공동 소유 건물 4층짜리 이를테면 4층짜리 건물을 4명이 공동 등기했어요. 갑을 병정 이렇게 공동 등기했던 건물을 층별로 협의해서 나눠 갖기로 했어요. 1층은 갑의 소유권으로 2층은 을 소유권 3층은 병 4층은 정 이렇게 갑을 병정이 층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등기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4층짜리 상가빌딩 여러분하고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층별로 나눠갔지. 그럼 여러분은 몇 층짜리 갖고 싶어요? 몇 층? 1층 소유하고 싶죠. 왜? 상가 건물은 당연히 층별로 재산가치가 다 다르고 1층의 재산가치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층별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지분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라도 이건 지분 변동이 있으니까 양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던 두 개의 토지를 다시 또 분할하던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 행위가 아니다. 공유물 분할 이해가시죠? 다음 이번에는 이제 양도행위의 마지막 배우자 직계 종비족 간의 양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갑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증여세 부과하겠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증명하라 얘기. 입증이 되면 뭘로? 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 행위로 인정해 주는데 그렇다고 그걸
본인들이 입증하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느냐?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죠. 이러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입증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부모가 있고 자녀 또는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렇게 이전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1번 부모 자식 간의 남편과 부인 간의 부동산 매매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했다. 이렇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뭐로 봐요? 부모한테 너는 이거 뭐야? 증여다. 양도 아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받는 사람은 매매가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세만 부과될 텐데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별도로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증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1번의 경우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1의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부모와 남편 쪽에서는 증여니까 세금 부담이 없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거.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를 해서 매매 거래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거래라면 인정해 줍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어떤 거? 거래 중에서도 공매. 여러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공기관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매 처분합니다. 이런 공매 처분되는 이 부동산을 부인이나 자녀가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면 이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 절차 밟아서 법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게 경매죠. 이를테면 아버지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부인이나 자녀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행위로 보는 거죠. 증여가 아니라. 그리고 매매로 보고 취득한 걸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이의 경우는 양도행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부모와 남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받는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물론 여기에 2번의 사유, 공매, 경매 말고도요. 파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등기를 유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하든가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자금 출처 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도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행위 이 부분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동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오늘까지 공부한 1, 2, 3강에 대한 기출지문 토요일이지만 일정에 따라 토요일이지만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내일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